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경비요법부터 저 이론 강의, 문제풀이 강의 쭉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10차시에 와 있습니다. 그 지난 이제 9차시에서도 이제 문제풀이를 경비요법 문제풀이를 20문제를 이렇게 나름 제가 엄선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도 설명드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또 시간이 관계상 조금 중간에 다 설명드렸으면 여러분들한테 또 그만 리뷰하는데 효과가 있을 텐데 좀 생략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의 말씀을 다시 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시, 이제 10차시에서는 여기 총응기처법을 포함해서 이제 20문제를 하도록 해요. 이 총응기처법에는 조금 손쉬운 거지만 그래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걸로 응용돼서 문제가 또 둔갑이 된다든가 또 그거를 잘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 9차시에서 했던 것처럼 그걸 되새기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경비요법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총응기처법을 얘기해야죠. 총응기처법 1번. 다음 중 총응기처법상 옳지 않게 뭐 말해 붙였습니다만 틀린 거죠. 틀린 거라고 말씀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옳지 않게, 옳게 이걸 썼죠. 기술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죠? 옳지 않게.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총경찰의 보수는 총경찰법 시행령에서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관할경찰서장은 징계 규정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주한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서장이 합니까? 경찰서장이 보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총경찰의 각종 수당의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건 어떻게 맞는 것 같아? 총경찰의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한다. 맞는 것 같아. 이거 뭐 맞나? 시행령인가? 어떻게 맞나? 1번하고 2번하고 헷갈릴 수가 있죠. 당연히 이제 2번이 틀린 거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징계 규정 보완이 필요할 때는 시도경찰청장이 보완 지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하게도 되었습니다. 답을 볼까요? 관할경찰서장은 징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청원주한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용어 하나 바뀌는 거에 따라서 참 그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좁혀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 2, 3, 4 보기가 있다. 정확히 틀린 거, 정확히 맞는 거, 그거를 엄선해가지고 그걸 빼내는 거죠. 배제시키면서 마지막에 2개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한번 자꾸 상기를 시키시면은 딱 남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관서장 이름 바꾸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보수 같은 거는 경찰청장이 고시한다 그랬어요. 언제? 내년 12월 달에 지정 고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에 근무하는 사람은 경찰 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라고 그랬고 그 이외에 근무하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 구분한다 그랬어요. 엄격하게. 그 총경찰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경이냐 아니면 그 이외의 시설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엄격하게 바뀐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소요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경찰이다. 맞죠? 총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령? 무슨 어색해? 경찰청장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시도 경찰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경찰청장령이라는 게 없죠. 총경찰은 청원주에 배치된 기관이나 시설, 사업장,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한다 했어요. 총경찰은 공공의 안전질서라든가 국민경제상 고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요시설이나 사업체, 장소에서 배치할 수 있죠. 자, 이건 이제 명확하는데 경찰청장령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행령이다 그러죠.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게 아니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하여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서장을 막 바꿔놓는다든가 시행령인지 법률인지 아니면 행정안전부령인지 그런 거를 바꿔서
출제되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을 잘 하고 계셔야 된다. 자, 3문제. 다음 주 청경찰의 상벌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세요. 상벌제도. 첫째, 청경찰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맞는 것 같죠? 5가지. 이 공무원은 6가지라고 했어요. 파면, 해임 다음에 여기다 강등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강등. 그렇지만 이제 청경찰은 강등이라는 규정은 없고 5가지가 있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서 근무 성직이 탁월한 경우에는 우등상을 수여해야 된다. 맞는 거죠?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지자체에 근무하는 청경찰의 보수에 호봉간 승급기간은 경찰 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청원주는 청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 저들이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쭉 설명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좀 헷갈리는 게 요거 2번하고 4번하고 헷갈리네. 무슨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거 우등상인지 이 상도 2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성실히 직무에서 수행해서 근무 성적의 경우에는 우등상을 수여해야 한다. 우등상. 이게 이제 공적상하고 우등상하고 2개인데, 자, 여기서 이제 교육훈련에 만약에 교육 성적이 우수했다. 그러면 우등상.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공적상. 이렇게 해서 이 시지로 2가지가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면, 이게 참 그 상이 그 상 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잘 하셔야 돼. 어떤 건지 맞는지. 저도 아까 해주면서도, 분명히 공적상하고 우등상하고 2가지인데, 어떤 경우에 우등상이고 어떤 게 공적상이지? 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 더 얼마나 헷갈리시겠어요? 그래서,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등상이다. 교육훈련에 1등하고 그러면 우등상 주는 거죠. 자, 4번째.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형법 적용에서는 공문으로 본다. 그죠? 형법이나 기타 법령에 벌칙을 규정한 경우는 공문으로 본다 그랬어요. 본다는 개념은 이제 간주한다는 표현을 씁니다만. 자,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는 누구나 반드시 경비구역에 배치되기 전 교육을 받아야 된다. 누구나 반드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청원경찰은 경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기관에서 이미 스케줄이 다 짜 있다. 그러면 우선 배치하고 배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임용 배치해서 배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되죠. 그럼 당연히 이게 이제 틀린 게 되겠지, 이번에. 누구나 반드시. 이 말이 좀 틀린 거죠. 경찰서장은 매월 1회 이상 복무규율 및 근무사항을 감독해야 되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이동 배치한 때에는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해야 되고.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 반드시 1년, 누구나 반드시가 아니라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에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하면 된다. 그래, 배치 먼저 하고, 그쵸? 배치하면서, 이제 감독자 되는 사람들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근무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교육을 시켜서 근무하고, 실질적인, 교육은 1년 이내 경찰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돼. 몇 시간이죠? 76시간. 2주간에 걸쳐서 하게 돼 있죠. 자, 5번 문제.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청원경찰법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한테 위임할 수가 있죠. 자, 청원주는 항상이라는 말이 헷갈려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사항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맞죠? 청원주는 가까이 있으니까.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맞죠?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자, 국가기관에 근무한다. 이거 잘 보셔야 돼.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민법이 아니고 국가배상법에 따른다 그랬어요. 국가배상법. 그러면 민법의 규정에 적용한 사람은 어때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시설이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는 겁니다. 여기 시험 문제가 민법이냐 국가배상법이냐 그거를 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법의 규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그 다음에 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아니면은 민법의 규정. 이렇게 규정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암기하는데 어려우신 건 아니에요. 국가배상, 국가라는 말 들어가잖아요. 국가배상법. 국가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다음 중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사활동. 뭐 이런 게 시험 문제 간간히 잘 나옵니다. 수사활동은 못하죠. 그렇죠.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을 하는데 이 수사 업무는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리만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죠. 그래서 수사활동은 못하는 거죠. 범죄 예방이나 진압, 경호나 요인 경호, 대간접촉정 수행, 교통의 단속의 유해 방지. 이거는 뭐 글자 그대로 어떤 분들은 청원경찰이 교통의 단속이라든가 유해 방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분이 있는데 법상으로는 가능하다. 법상으로는. 단지 시설 내에서 교통 단속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법상으로는 뭐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한다 그랬어요. 청원경찰법에. 그래서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는 이 수사활동, 사법경찰관만이 할 수 있는 수사활동만 제외하고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걸 위의를 제기하신 분이 있는데 단지 이런 거 시험 문제를 안 내서 그렇지 교통의 단속도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교통의 단속할 일이 없잖아요. 조그만 시설이기 때문에. 법상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수사활동은 이 경찰이 수행을 할 수 있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게 돼 있죠. 일곱 번째, 청원주와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임용승인 신청 기간하고 임용승인 주체에 대해 바르게 묶은 것은 맞는 건 뭐냐? 자, 임용승인을 신청하는 임용승인 신청 기간은 얼마냐? 15일이냐? 30일이냐? 그걸 헷갈리는 거야. 그 다음에 임용승인은 누가 하느냐? 임용승인은 누가 해요? 임용승인은. 그러니까 여기 경찰청장은 아니잖아. 그죠? 일단은. 그러니까 시도경찰청장이 임용승인이라는 거 맞아. 근데 이게 15일이냐 30일이냐 이걸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들었으면 임용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임용승인 신청 기간은 얼마냐? 15일이냐 30일이냐? 30일이다. 30일. 그래서 청원주가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 예정지에 대해서 임용 승인을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서류가 많이 붙죠.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청원경찰로 임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걸 걸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30일이라는 거, 30일하고 15일은 어떤 경우에 있죠? 청원경찰법에? 아까 그 징계규정. 징계규정만 15일이고 나머지 30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임용했다든가 아니면 퇴직했다. 그 10일이라고 했어요. 10일. 그래서 청원경찰법은 15일이라는 건 징계규정. 나머지 30일, 10일이 하는 건 임용해서 배치했다든가 아니면 퇴직했다든가. 그때 1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참 헷갈리죠? 공부하시기가. 자, 청원경찰의 임용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 예정되어야 대하여 임용 승인을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해야 된다. 맞죠? 청원주가 관할 시도경찰청장한테 청원경찰의 임용의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청원경찰 임용 신청서에 해당 청원경찰에 대한 서류가 많죠. 청원경찰 임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전자정보법 규정에 따라서 해당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는 임용한 날로부터 10일, 아까 10일 아까 말씀드렸죠. 10일, 이런데 10일입니다.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경찰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 자, 10일은 맞는데, 요건 뭐 3번은 반드시 해야 된다. 뭐 반드시 뭐는 요거가 좀 틀린 거죠. 자, 청원경찰 임용승인 신청한 사람은 뭐가 해요? 병적증명서죠. 가족증명서가 아니라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병적증명서를 확인한다. 다만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이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요거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역증명서라는 걸 요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청원경찰법상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이 준수해야 할, 자, 지켜야 할 사항이 어떤 거냐? 준수해야 할 사항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무기와 탄약을 분리해서 휴대하는 게 맞죠? 그렇죠? 한 대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무기를 타인에게 보관시킬 수는 없으나 손질은 유리할 수 있다.
손질도 안 되죠. 타인한테 보관도 시킬 수 있을 분들 손질도 반드시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근데 근무 시간 이후에는 다음 근무 시간까지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보관해 두어야 한다? 보관해 두어야 한다? 비밀스러운 장소에? 그러면 안 되겠죠.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는 반드시 총구가 지면을 향해, 지면이 공중이죠. 공중. 그래서 틀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맞는 걸 고르라 했어요. 한 가지 맞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분리해서 쉬어야 된다. 무기와 탄약. 나머지 2번, 3번, 4번은 틀리다. 틀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무기와 탄약은 분리해서 쉬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인수인계할 때 마패총 자세에서 검사총 자세. 검사총 자세를 봐야 약실 검사를 우리가, 군에 갔다 오시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약실에 혹시나 장전되어 있는 게 없는지 검사총 자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총 같은 건 우로 어깨 걸어총. 그리고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총. 이것도 시험 문제 간혹 나와요. 이것도. 그 다음에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한테 보관시킬 수도 없고 손질을 시켜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총구는 반드시 공중으로 향하다. 만약에 그 안에 장전되어 있는 걸 모르고 손질하다가 만약에 펑 발사됐다. 그럼 공중으로 하게 되면 이 인명피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중으로 향하게 하게 되고, 무기와 탄약을 손질을 반납할 때는 손질을 철저히 해서 해야 되고, 근무 시간 이외에는 총원주에도 반납할 수 있고 아니면 교대 근무자한테 인계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또 몇 가지 응용되는 문제를 공부하시는 거죠. 자, 10번 문제. 다음 중 청원교육자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볼 어려운 거, 틀린 걸 고르라 이거죠. 권한이 아닌 걸 골라라. 자, 경비구역 내에 부신 검문. 할 수 있죠? 경비구역 내니까. 경비구역 내에서의 무기 사용.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하니까. 경비구역 내에서의 현행범인 체포. 할 수 있죠? 경비구역 내의 수사활동. 수사활동 이런 방식으로 좀 뽑아봤습니다만, 수사활동은 일체 경비구역 내든 밖에든 못하는 거다. 1번, 2번, 3번만 이제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사활동은 금지된다. 수사활동은 금지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하더라도 경비 목적을 이유해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또 직무집행법의 직무 이외의 수사활동은 할 수 없다. 즉 형사소송법에 있는 수사기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만 수사활동을 할 수 있게 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자, 11번째. 다음 중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준수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적정하지 못한 것은, 틀린 것을 고르라. 그 뜻이죠. 틀린 거. 자,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수할 때 앞에총 자세에서 검사총. 맞는 거죠. 근데 근무 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 반납해야 하며 교대 근무자한테 인계해서는 안 된다? 교대 근무자한테 청원주는 다 퇴근해가 없는데 누구한테 반납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교대 근무자한테도 인계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작이나 손질할 때는 반드시 총구를 공중으로 향한다는 거하고,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분리해서 휴대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이건 뭐 그만 아시죠? 청원주에게 반납할 수 있고 교대 근무자한테 인계할 수 있다. 자, 12번 문제. 청원경찰법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제외한, 제외라고 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무슨 법의 규정이 정하냐. 자, 국가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나 제3자한테 손해를 입혔다. 민법의 규정이 의한다. 그랬어요. 민법에. 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민법의 규정이 의한다. 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다? 그때는 국가배상법.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걸 한번 잘 음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근무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국가배상법이고, 그 다음에 기타 이외의 시설은 민법의 규정을 해야 되죠. 13번. 다음 중 청원주가 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자, 경비는 이제 급여라든가 수당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청원경찰한테 지급할 봉급이나 수당. 청원주가 부담해야 되죠. 교육비와 그 피복비. 당연히 부담해야 되죠. 청원경찰이 퇴직 후 2년 이후 사망한 때 보상. 자, 보상금은 지급을 해야 돼. 근데 법률을 보세요. 퇴직 후 2년 내, 2년 이내라고 했어요. 2년.
이게 후자가 돼요, 후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년이 지나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래서 경비 전화 가설에 필요한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 다 맞는데 2년 이후가 아니고 2년 이내, 2년 이내. 그래서 2년 이후 사망. 그래서 2년 이내냐, 이후냐, 이걸 잘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만 아까 보시면 유족한테, 그때 이제 사망했으니까 본인은 없잖아요. 유족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 말장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시험이라는 게 법령에 있는 거는 용어 하나를 바꿀 수도 없고 다른 말로 대체할 수도 없어요. 그 용어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때 하나하나 잘 보시면서 풀어라.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14번 문제. 다음 중 청경찰의 근무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입초 근무자. 아까 뭐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속칭, 일명, 뻗치기 뭐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입초 근무자는 정문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나 외부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하죠. 맞죠? 자, 손해 근무자. 손해에서 업무 처리라든가 자체 경비를 한다. 맞죠? 세 번째, 순찰 근무자. 요점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정성 순찰을 원칙으로 한다. 자, 뭐 요점 순찰하고 그거는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주가. 그래서 정서 순찰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 순찰은 시설주가 이제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서 순찰이 원칙이라는 게 틀린 거죠. 그래서 대기 근무자는 손해 근무에 협조한다든가 휴식을 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그래서 입초 근무자, 손해 근무자, 대기 근무자 이건 다 맞는 거죠. 순찰 근무자만 정선 순찰을 원칙으로 하고 요점 순찰이라든가 그런 거는 특별한 경우 시설주가 인정하는 경우엔 감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아까 그 순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순찰도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복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요점이나 난선 순찰 같은 경우에는 시설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거다. 15번 다음 중 청원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청원경찰과 직무집행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하기 전에. 서면하기도 늦잖아요. 서면으로 보고하면. 언제 서면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한다. 구두로 보고. 경비전화가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전화로 보고를 하는 거죠. 이거 뭐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한다. 다른 거 보면 헷갈리시니까. 구두로 먼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 점만 강조합니다. 구두, 뭐 구두라도 신는 구두는 아닙니다만 말로 보고한다 그 뜻이야.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한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체 없이라는 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다 뭐 그런 말 아니고 법령을 용어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입니다. 다음 주 청원경찰의 징계를 그 정도가 중한 순서대로 바르게 놔야 되는. 자, 청원경찰 징계는 5가지가 있다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파면이잖아요. 제일 경한 거 견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이게 딱 떨어지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파면하고 해임은 옷을 벗는 거죠. 신분을 박탈하는 거고, 정직은 1월에서 3월 범위 내에서 급여만 3분의 2를 줄이는 거고, 감봉은 1월에서 3월 범위 내에서 3분의 1의 급여를 줄이고, 견책은 전과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뉘우치는 거 견책을 하세요. 이거 5가지다. 뭐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5가지 순서대로 제일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까지 표시가 되어 있다. 공무원은 파면하고 해임 다음에 여기다 강등이 있다고 했어요. 강등. 근데 청원경찰법은 강등 규정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강등 같은 거 넣으면 헷갈리실까 봐 제가 다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정이다. 그건 아까 설명이지만 파면과 해임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거고, 정직은 3월 범위 내에서 3분의 1을 삭감하고, 감봉은 3분의 2, 3개월 이내에서 3분의 1을 삭감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간혹가다 시험 문제로 둔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 배치 인원이 80명일 때, 뭐 여러분들 암기하셨겠지만 61명 이상일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61명 이상일 때가. 그거 해당되잖아요. 61명 이상일 때 뭐예요?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 대장 1명은 맞는 것 같은데 반장 2명? 좀 약하지 않아? 자, 대장 2명은 없어요. 전부 다 대장 1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대장 1명인데 반장 4명, 조장 12명. 이거 80명 이상이니까 여기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 보시면 암기하기 쉽지 않지만 우선 많잖아요. 61명 이상을 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0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명 이상, 29명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반장 하나, 조장, 9명 이하는 1명이지만 29명 이하는 반장 1명, 조장 23명 쭉 있는데 아까 61명 이상이니까 80명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80명 이상이니까 대장 1명, 대장 2명은 없다. 그 다음에 반장 4명, 조장 12명. 그래서 대장은 2명 이상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그 보기 중에서 고르시기가 좀 쉬울 거예요. 대장은 무조건 인원이 많아도 1명이면 된다는 겁니다. 1명이면 된다. 18번 청원교체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아닌 것은 이 말이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되는 게 어떤 경우냐 그걸 고르는 겁니다.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죠. 두 번째,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임명한 사람. 과태료 처분 대상이죠. 세 번째, 시도경찰청장이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과태료 처분 대상이죠. 네 번째,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을 하지 않고 무기 대여를 받으려는 자. 무기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처분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죠. 4번은 시도경찰청. 자, 이 과태료 처분 대상은 딱 정해져 있죠. 무기 대여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자,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은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배치한 사람, 배치한 자. 그 다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사람.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액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영주.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처분 대상이죠. 자, 이제 19번 문제. 청원경찰이 근무 중 청원경찰법 제10조 직권남용 금지죠. 규정을 위반했을 때 벌칙 내용으로 맞는 것은 자, 권력을 남용했다. 경찰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경찰하고 똑같은 권한을 줬는데 남용을 했어요. 국민들한테. 그러면 어떤 범죄냐? 다른 거 볼 거 없죠. 6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했어요. 6월 이하. 6월 이하에. 그러면 쟁의행위라든가 태업을 했다든가 그러면 1년 이하를 했어요. 그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청원처분, 형사처분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파업을 했다든가 태업을 했다든가 하게 되면 1년 이하고 그 다음에 직권을 남용했다 그러면 6월 이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6월 이하의 징역.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고 해서 1년 이하짜리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업을 했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형사처분 규정이 청원처법엔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자. 청원교차법에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 거. 아까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아닌 거. 자, 1번. 시도경찰청장이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배치 결정을 받고 해야 되는데 받지 않고 했다. 과태료 처분 대상이죠.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사람. 당연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세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사람. 자, 이상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면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죠. 이상이니까. 그 이하의 보수를 지급했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이상의 보수, 이거 말을 잘 보셔야 돼. 네 번째,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발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자, 1번과 2번과 4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인데 3번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했다 그랬어요.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말 같은 거, 그래서 이상과 이하 이런 거 하면 요거 잘 보시고서
고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거 3번의 설명을 잘 읽어봐야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20문제 각각 이제 청원경찰법 20문제, 경비법 20문제, 40문제를 풀었습니다. 좀 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거를 다시 리뷰를 하고 또 한번 각인을 시키는 의미로서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은데 이제 10개 차시로 나누다 해서 보니까 좀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에는 왕도가 없다. 그런 말 제가 자주 합니다. 시험에 왕도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보셔야죠. 법령 같은 건 눈에 익히셔야 되고 법령은 글씨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로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문제로 대체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법령은 바꿀 수 없다. 용어를 그대로 뭐 지체 없이나 바로 즉시 그 말에 똑같잖아요. 근데 바로 즉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바로 지체 없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눈에 익히시고 암기할 거면 암기하는 방법. 그게 최고의 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경비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신변보호사 아니면 청원경찰도 지망하시는 분들 유익한 강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자꾸 눈에 익히시고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